징그럽죠 여러분. 제 딸내미가 아빠 손 예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매니큐어를 발라줬어요. 저번에는 이게 양쪽 다 해줬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한쪽만 해줬네. 근데 이게 매니큐어를 해준 걸 아예 생각을 못하고 식당을 가거나 뭐 퀴즈 카페에 가거나 할 때 돈을 지불하려고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뭔가 흠칫 놀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왜 그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막 카드 내밀고 막 이러니까 뭐야 쟤 이랬을 것 같은데 딸내미가 해줬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그지? 내일 또 3월달 수업이 개강이 돼가지고 이걸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지워져. 이게 원래 좀 두껍게 칠해야 이제 벗길 때 이게 애들 쓰는 매니큐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떼어듯이 벗겨지는데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뜯어지지가 않아. 긁어야 돼. 지금 열심히 벗겨내는 중입니다. 막 세게 긁으니까 잘 벗겨지네. 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최근 한 5일 정도? 거의 일주일 가까이? 정확히 얘기하면 5일이구나.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몸이 막 아파가지고 제가 원래 잘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막 이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제 자신이. 제가 어느 정도로 잘 안 아프냐면 이런 게 몸살이구나 라고 내 인생에 처음으로 느꼈었을 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야 이게 몸살이구나 라는 걸 내가 처음 느꼈어요. 난 몸살인지도 몰랐어. 이게 몸살인지도 몰라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됐구나 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아예 인지를 못했어. 되게 몸살기가 심하면 이게 코로나인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진찰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 그런 틈새도 안 줬었고 그냥 몸이 조금 뻐근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온몸에 무슨 알이 베낀 것 같은 느낌? 이걸 내가 처음 느껴본 거야. 야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였어.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게 몸살이구나, 참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그때 느끼게 됐고, 그때 그 몸살기에 버금가는 그런 느낌의 좀 컨디션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좀 특히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설사도 같이 왔어요. 나 설사 안 오거든. 아프기 시작한 지 이틀째부터 하루에 화장실 10번 간 것 같아. 밤에 자면서 한 5번 가고 거의 잠을 못 자고 이런 적이 처음이야.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와서 밤새 화장실 5번 간 게 내 인생이 처음이었습니다. 우와 당황스럽대. 아니 이 설사와 이 오한이 같이 온 거야. 모르겠어. 오한이 와서 설사가 온 건지 설사가 와서 오한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야.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설사약을 샀어요. 어딨어 설사약. 설사약을 내가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선배들이 말하기를 40이 되면 그때부터 확 뭔가가 달라진다 막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서 많은 걸 느끼는 가장 최근 5일이었습니다. 네, 대충 다 닦아냈습니다. 저는 일기 쓰는 걸 간혹 해요. 제가 좀 보기와 다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여성스러움? 아니야. 일기 쓰는 게 뭐 여성스러움은 아니잖아.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세심한 어떤 그런 성격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인 일기 쓰는 거. 일기 쓰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었고, 왜냐면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일기 쓴 게 조금 이제 아까워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끊임없이 계속 일기를 썼거든요. 그게 거의 한 몇십 건이 돼요. 그게 아마 저희 어머니 댁에 있을 텐데, 하여튼 일기 쓰는 게 옛날부터 조금 습관화돼 있었고, 나의 생각을 직접 나의 자필로 이렇게 남기는 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뭐 대단한 글솜씨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저의 생각을 이렇게 일기로 적거든요. 매일매일은 못 적어. 가끔씩 딱 필링이 올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을 적고 싶다, 나의 마음을 남기고 싶다,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나의 어떤 디테일한 삶을 누구에게 이렇게 공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친한 친구나 뭐 가족이나 그 외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나의 솔직한, 나의 진짜 상황과 나의 진짜 모습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어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깊은 마음을 토로하고 공유하는 것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항상 티를 내지 말아야 됐고, 항상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고, 안 그런 척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이러한 등등을 이렇게 내비쳐야 될 상황도 있잖아, 살다 보면. 근데 그게 되게 때로는 되게 성숙하지 않게 아무리 내가 노력했다고 했지만 굉장히 지혜롭지 않게 내뱉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고기도 많이 먹어본 자들이 잘 굽는다고. 비유가 또 먹을거리라서 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과 패턴들을 이렇게 해야만 할 때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고 미성숙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느 모임이나 그룹의 일원이 되어서 생활을 할 때도 너는 왜 네 얘기는 안 하냐 막 그래요. 근데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내 얘기를 막 조리 있게 잘 못하겠어.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되게 진심을 다해서 정말 용기를 내서 나의 마음을 드러냈어도 상대방은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느끼게 된 게, 그래, 저 사람이 뭐 나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겠냐, 나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겠냐, 그래 내가 괜한 또 감정 소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후회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좀 마음을 좀 열지 않는 그런 패턴이 좀 제 삶에서 좀 일반화되었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좋은 방법이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일기를 이렇게 쓰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이 많았네요. 이렇게 쓰고 나면 물론 어느 누구도 이 내용을 보지 않겠지만 그 마음이 좀 후련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나의 생각을 적은 글을 내가 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런 자기 성찰도 좀 하게 되고. 옛날에 막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보면 진짜 재밌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네,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네. 벌써 시간이 12시가 되었네. 빨리 자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죠?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저처럼 오한에 걸려서 막 설사하지 마시고. 부끄럽네, 부끄러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만 가겠습니다. 굿나잇. 네, 안녕하세요. 더글러스입니다. 네, 지금 퇴근했는데 지금 몇 시야? 11시가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원래 좀 야식을 원래 안 먹거든요. 평일에는 좀 조절하려고 안 먹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점심에 라면 하나 먹고 좀 너무 허기져가지고 조금 밥 좀 먹으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소리를 크게 지르면 안 돼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전에 시켰던 엽떡, 이거 남은 거 좀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자신감 있게 밤늦게 먹냐면 저당입니다. 저당. 제가 저당을 한번 시켜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처음에는 먹다가 괜찮네 했는데, 이게 참, 이 저당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는 게, 먹다가 이게 안 먹게 되더라고. 이게 계속 이렇게 감칠맛이 땡기면서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먹고 맛이 없어, 안 먹게 되는 거야.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엽떡 시키면 그냥 다 먹거든요. 그래서 남겼어요. 그래서 조금 남은 거 이거 데워서 먹으려고. 오래 두면 상하니까 빨리 먹으려고. 물 좀 부었습니다. 양념도 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저당이야, 저당. 근데 이게 엽떡이 저당인데도 거의 비슷하게 맛을 구현하긴 했어. 근데 안 땡기더라. 먹다 보니까 역시 저당은 저당이야. 맛있겠다. 저당이니까 조금 이 저당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세지 조금 넣을게요. 나 옛날에 이것도 넣었잖아. 둘, 셋.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벌써 3월달 말인데,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진짜 이러다 금방 또 연말 되겠어.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좀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야식을 좀 먹는 이유는 배고파서도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살짝 편안함을 느낄 때 좀 야식을 먹거든요. 어제 특강을 하나 끝냈습니다. 어떤 주제의 특강이었냐면 영어 면접이었어요. 뭐 외국계 기업이나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영어 면접 보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대상으로 특강을 했는데, 특강이라는 게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시험에 관련된 특강이면 굉장히 좀 편해요.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까 특강 준비한 것도 조금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특강 오신 분들도 뭔가 배워가고 얻어가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있거든요. 근데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시험이 아닌 뭐 일반 영어 회화나 뭐 영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수학과 같은 답을 찾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특강입니다.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어.
준비하면서 되게 부담이 됐었습니다. 이번 특강이 마음을 졸이면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특강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뭐 영어 면접 가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러한 표현들을 제가 드릴 테니까 연습하시고 난 그런 게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아니 왜냐면 그런 것들은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 것들 아니야. 굳이 학원까지 와가지고 특강을 듣는데 그런 뻔한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실전처럼 면접장처럼 세팅을 해가지고 저랑 1대1로 바로 면접 보는 것처럼 연출을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막 해보는 연습을 가졌어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실전 연습하는 게. 처음에는 오신 수강생님분들이 조금 당황하시더라고. 뭐야 이런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런 표현 알고 계세요? 막 이런 거 배우는 줄 알았나 봐. 근데 그건 의미 없어. 진짜 의미 없어. 특히나 요즘 챗GPT 막 인터넷이 AI가 발달된 있는 이 시점에 그런 건 챗GPT 치면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걸 왜 특강으로 돈 내고 그런 걸 배우러 오냐는 거지. 실전처럼 해봐야지. 실전처럼 해보는 거는 기회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수강생님분들이. 그래서 나는 그냥 면접장처럼 그냥 딱 세팅을 했지. 의자 책상 딱 해가지고 수강생님분들 이렇게 면접관의 입장이 돼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도 공유하고 근데 1시간 반이 좀 모자르긴 했어. 한 3시간 4시간 되면 되게 구체적으로 연습도 하면서 피드백도 받으면서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영어 면접을 치러보고 물론 제가 면접관이었지만 수강생님 입장에서는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스피킹도 해보는 거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수강생님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 그런 생각하나? 그래서 어쨌든 특강이 하나 끝나고 나면 뭔가 한숨 푹 쉬면서 긴장이 되게 많이 풀립니다. 어제는 특강 끝나고 나서 그냥 집에 와서 골아 떨어졌고 오늘은 그냥 떡볶이 좀 먹으려고 합니다. 저당이니까 조금 이렇게 혈액순환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라면도 좀 준비했어요. 국물 맛 좀 보자. 뭐 가든 맞은 것 같은데? 라면 소스 좀 넣으려고 했는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싱겁게 먹자 얘들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당입니다. 저당.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야식을 저당으로 먹는 사람이 바로 저당. 벌써 라면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간에 면발이 들어가면 비주얼이 너무 달라져. 이게 저당인데도 첫 맛은 맛있어. 진짜 그냥 오리지널 먹는 것 같아. 먹다 보면 이게 저당이 맞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오뎅.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첫 개강날에 개강을 했는데 수업 시작하기 한 5분 전이야. 갑자기 한 여학생이 웃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내가 교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웃으면서 엄청 해맑게 웃어. 이 표정이야. 그 뒤에서 웃으면서 이 표정을 날 보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수업이 엄청 기대가 되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행복해하지?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거야. 내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더니 선생님 예? 이러니까 난 속으로 나한테 전에 수업을 들었던 분인가? 그래서 인사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선생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 이러는 거야. 선생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도 많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셨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유튜브 다 둘러보면서 선생님들 다 봤어요. 선생님 너무 멋져요. 나발 엄지척을 하면서 선생님 실제로 보니까 더 멋져요 이러는 거야. 이 표정이야. 크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엄청 막 나를 보면서 반가워하는 거야. 내가 그랬지. 저 유튜브 보고 오셨군요. 그러면 구독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요. 선생님 실제로 보니까 멋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반갑다고. 유튜브로 보고 이렇게 수업 들러 오시는구나. 뿌듯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수업을 다 끝나고 갈 때도 날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보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요 잘 가요 이랬지. 그래도 내 유튜브 보고 오신 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야 되겠다. 저분 점수 따게 많이 도와드려야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날 출석 명단을 보는데 수업 환불. 야 진짜 그래도 내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 아니 이분이 첫날에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되게 날 반가워했어.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친근하게 나한테 말을 걸었거든. 그 다음날 갑자기 환불. 이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진짜 웃기더라고.
내 생각에는 그냥 유튜브 보고 수업을 좀 유튜브 이렇게 영상 찍는 것처럼 막 뭔가 좀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으면서 재밌게 수업을 할 줄 알았나? 저는 첫날부터 엄청 세게 나가거든요. 열심히 안 할 거면, 소리 안 지를 거면 절대 수업 듣지 말고 환불해라. 전 첫날부터 이렇게 엄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수업 스타일과 좀 달라서 환불을 하신 것 같기도 해. 유튜브에 이렇게 담소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듯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 수업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날 믿고 오신 분들 점수 따게 해드려야 되는데 장난으로 하면 안 되지. 본인의 생각과 좀 상상했던 것과 좀 달랐나 봐. 이런 생각도 했었어. 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강의실 장소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하면서 그냥 나한테 인사하려고 왔나? 그래서 수업 신청하고 강의실 어딘지 안 다음에 그냥 인사하고 선생님 멋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려고 그냥 수업 신청한 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저당으로 먹으니까 양심에 좀 덜 찔리네요. 그 수업 환불 받은 언니 그냥 수업 계속 듣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거의 막빠진데 스피킹 실력 진짜 많이 늘었는데. 언니 이 영상 보고 있으면 나중에 수업 들어와요. 토스 점수 필요하면. 외울 것도 많이 없어. 아 저당이니까 더 맛있네. 소세지를 넣어가지고 이 소세지에서 살짝 좀 짠맛이 우려나서 더 맛있어진 것 같기도 해. 아, 그래도 요긴하게 잘 먹었네요. 나무 떡볶이 가지고 저당 떡볶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로 자면 안 되니까 대충 좀 정리하고 칼로리 좀 소화시키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저랑 같이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토요일 저녁입니다. 밥 좀 먹겠습니다. 죄다 먹는 영상밖에 없네요, 그죠? 1집 이거니까 뭐. 아침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돌아오는 일상이다 보니 영상이 그저 먹으면서 떠드는 영상밖에 없네요. 여행 유튜버를 너무 부러워. 물론 뭐 그들도 너무 힘들고 고충이 있겠지만 너무 부럽네. 여행하면서 영상 찍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대신 음식 여행을 떠납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밥을 먹는 거죠. 그래도 오늘 주말이라 그나마 조금 일찍 끝날 수가 있어서 여유있게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도 주말반 수업하고 모의고사 채점하면서 일하다가 퇴근을 했죠. 이번 달 주말반은 좀 힘들었어요. 이번 달 주말반은 좀 소리 좀 지르세요. 아니 점수 안 달 거예요? 소리 안 지를 거예요? 이 말만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아니 다들 출석도 되게 잘하시고 수업도 잘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는데 왜 이렇게 스피킹 연습을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냐. 소리 안 지를 거에 내가 막 좀 세게 얘기하거든요. 깨짝깨짝대고 막 입 안 벌리면. 근데 기분 나빠지도 않아. 해벌레 웃어. 점수 안 달 거예요 언니? 주중에 공부 안 했어요? 다들 또 회사 다니시고 다들 힘든데 주말반은 내가 평일반처럼 막 그렇게 세게 얘기를 못해요. 주말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말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난 일단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달 주말반은 또 출석률도 다들 좋아가지고 다들 실력도 있으시고 설명하는 것도 다 알아들으시고 근데 소리를 안 지르는 거야. 소리를 안 지르면 그냥 토익 공부한 거야. 토익. 스피킹 점수 따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면 되나? 돼야 안 돼요. 저는 어디에 에너지를 되게 쏟냐면 소리를 안 지르고 소극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막 쿠사리를 주는 거. 여기에서 제가 에너지를 좀 많이 씁니다. 틀려도 괜찮아. 틀린 건 괜찮아.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장 가면 다 틀려요. 다 틀린다고. 스피킹이 부족한 자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보는 거야. 토익 스피킹은. 괜찮아. 틀린 건 괜찮아. 답이 좀 틀리고 어느래도 자신감 있게 스피킹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시험장 가라고 하고 코스를 도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국 점수가 잘 나와.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달력 있게 자신감 있게 말하시는 분들 있지. 그러니까 틀려도 자신감 있게 틀려야 돼. 근데 발음도 정확해. 뭐 문법도 뭐 틀리는 것도 거의 없어. 근데 내지르질 않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할 때는 수강 시간에 모든 분들이 다 막 소리 지르면서 쫑쫑 막 지르면서 연습하시는 반도 있는 반면 진짜 깨작깨작 소리 안 지르는 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내가 그냥 놔둘 순 없잖아. 맞잖아. 토스란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토스가 그들이 점수를 땄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공부한 김에 땄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스피킹이라서 괜히 많은 사람들이 막 쫄아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토스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 토스 내에서만 쓰는 그 영어만 열심히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안 하시거나 소리를 지르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막 뭐라고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아니 뭐 다 큰 성인들이고 누구의 귀한 자식들인데 뭐 그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선생님? 왜 자꾸 쿠사리 주시고 그들을 그냥 내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 큰 성인들이고 예의를 지키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안 냅두는 거예요. 남의 귀한 자식이니까 제가 더 폴스 하는 거예요. 마음 매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편하게 강의하고 싶어. 아니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냥 수업한 내내 90분 동안 나 혼자 계속 떠들면 돼. 나 혼자 계속 정보 전달 역할만 하는 사람으로서 일하면 돼.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으니 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귀한 자식이고 여러분들은 성인이시고 여러분들이 다 잘할 수 있죠? 네. 이러면서 되게 쿨하고 착한 강사 될 수 있어. 나는 그걸 사기꾼이라고 정의합니다. 배움에는 압박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영어회화 그냥 뭐 단순한 상식을 얻는 개념의 수업이면 그렇게 안 하지. 이 토스 하나 때문에 진급이 결정이 되고 토스 하나 때문에 그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을 이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수 하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라이프 디렉션이 결정이 된다고.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점수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야. 이 점수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학원비 들이고 오신 거라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있는데 착한 가르침을 하라고? 난 양심상 그렇게 못해. 내가 막 뭐라고 해도요 수강생님분들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나랑 함께해. 왜? 그들도 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편하게 나도 강의하고 싶어.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딴짓을 하든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난 내 할 일을 한다. 이렇게 나도 편하게 일할 수 있어. 그러면 나 진짜 편할 것 같아. 그러면 내 삶이 에너지 소비도 없고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스무스하게 수업만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편할 것 같아. 입으로 떠들기만 하면 되잖아. 어느 순간에는 중간중간 지쳐요. 아니 왜 소리 안 질렀어요? 아니 그렇게 스피킹 할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막 압박을 주는 내 자신 스스로가 힘들 때도 있어. 나도 그런 거 하기 싫어. 근데 나는 나를 믿고 온 그분들을 일단 너무 사랑해. 왜? 수많은 강사들 중에 나를 믿고 온 거잖아.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저 강사 왜 이렇게 냉정해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난 저분이 점수를 땄으면 좋겠어. 아니 저분이 점수를 땄어. 고득점을 받았다 쳐. 나에게 이득이 오는 게 뭐야? 아니 내 수강생이 고득점을 받았어. 이직을 할 수 있는 기준 점수를 받았어. 그럼 나한테 뭐가 이득이 오냐고. 내 뭐 월급이 올라가요? 내 직급이 뭐 올라갑니까? 뭐 학원에서 뭐 알아주나요 저를?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나도 그냥 영혼 없이 입으로만 떠들고 그냥 강의실 탁 나가면 돼. 학생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 상술 있잖아.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 내가 너에게 많은 자료를 줄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이론을 알려줄게. 그리고 너도 귀한 남의 자식이고 너도 성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압박은 하지 않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할게 너를. 이거 되게 머추얼한 말 같거든요. 이거는 완벽한 속임수며 가짜야. 난 할 일 다 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 내가 또 자전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자전거를 처음 타는 애기가 있어. 내가 너에게 자전거 사줬다. 내가 너에게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사줬어. 자 여기 앉아. 내가 샥 밀어줄게 이거야. 처음에는 자전거를 잡고 이 아이의 몸을 잡고 같이 띄워줘야지. 넘어지지 않게끔 힘겨워하지 않게끔 하다가 얘가 중심이 잃을 것 같아. 뛰어가다가 다시 잡아줘. 야 정신 차려. 페달 돌려. 앞을 보란 말이야. 차 오나 안 오나 보란 말이야. 다시 나. 또 뭔가 방심한 것 같아. 야 정신 차려. 앞을 보고 그렇지 페달 돌리고 그렇지 너무 빨리 돌리지 말고 브레이크 잘 잡고 이런 걸 계속 옆에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자전거 타는 아이는 너무 옆에서 시끄럽고 막 잔소리하고 막 기분 나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본인의 모습 발견하게 되잖아.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저의 그 진짜 마음을 아세요. 제가 막 뭐라고 해도 에이씨 들어서 못해먹겠네 하고 나가는 수강생은 지금까지 딱 한 명 있었어.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고소하겠다고 살짝 어그로 끈 그 영상 보신 분도 알 거야. 그 여자분 한 명 빼고 끝까지 저와 함께 가시거든요. 그제도 어떤 공무원 하다가 이제 이직 준비하시는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삶의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담소 나누고 했는데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상사가 자기한테 랄지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해 먹겠어서 이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죄송해요. 나도 랄지 하잖아요. 수업 때. 그분이 웃으시면서 선생님은 자극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압니다. 제가 이러시더라고. 나 그 말이 되게 고맙더라고. 그렇게 입으로 직접 표현해 주신 분은 없었거든. 내 마음을 아시더라고. 토익은, 특히 토익 리딩은 진짜 물이 스펀지에 스며드는 것과 같아요. 물론 파트 7은 좀 어렵지만 이론을 배우고 문법을 배우면 문제가 샤샤샤 풀려요.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만 연습해. 너무 잘 풀리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스피킹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행 가방을 싸는 것과 같아요. 뭔가 차곡차곡 잘 쌓은 것 같은데 완벽하게 딱딱 정리해서 넣은 것 같은데 닫으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닫혀. 안 닫혀. 몸으로 힘을 줘서 위에서 누르면서 가방 자크를 닫아야 돼. 스피킹은 누군가가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억지로 프레셔를 막 줘야 돼. 힘을 막 가해야 돼. 스피킹이 그래요.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뱉으세요. 누가 계속 옆에서 압박을 줘야 돼. 그랬을 때 여행 가방 자크가 잘 잠기게 되는 거죠. 특히 시험을 봐야 되는 스피킹 분야는 프레셔와 포스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반 수강생분들은 끝까지 안 지르더라. 주말반은 내가 좀 세게 잘 못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좋게 얘기하는데 근데 언젠가 간절함이 올 때가 와. 이거 진짜 제대로 해서 점수 따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오십니다. 그럼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되는 거지.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요즘 좀 느끼는 게 있긴 해요. 안 할 자는 아무리 내가 랄지 해도 끝까지 안 한다. 아예 결과가 안 나올 자들은 끝까지 안 한다. 그거 좀 느꼈어요. 그래도 멱살 잡고 가야지. 왜? 남의 귀한 자식이니까. 3월 전반부 수업 마지막 날에 스토리 하셨던 여자분이 제 카톡 사진을 보고 딸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한테는 이렇게 미소 안 지어주시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막 수업 내내 성질 부리면서 막 그렇게 수업하는 건 아닌데 경각심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좀 강하게 하거든요. 선생님은 우리한테 이런 미소를 안 보여주시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서로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근데 제가 스피킹을 한 10년 넘게 가르쳐오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되고 불편한 수업이 돼야 해요. 어쩔 수 없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해해주세요. 내 마음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정말 땄으면 하는 마음에 나도 일부러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이해하죠, 그죠? 그분이 그저께 카톡 오셨어요. AL 받으셨다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따고 그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진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난 된 거야. 내가 바라는 건 그거야. 나를 존경하지 않아도 돼. 난 일개 강사일 뿐이야. 일개 강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도 나의 전문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지. 내 입장에서 그냥 행복하게 하하하하 너무 재밌고 마음 편한 수업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공부가 어떻게 마음 편할 수가 있어. 불편해야지. 특히 스피킹은 불편해야 돼. 안 돼서 막 스트레스도 받아야 돼. 그런 분야입니다. 네, 지난달에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인데 스피킹 실력이 많이 조금 뒤처진 어떤 여자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 포기할까요? 안 될 것 같으대. 근데 이 스피킹 전문 강사들은 압니다. 딱 들어보면 이분이 좀만 집중해서 하면 점수 딸 수 있다. 이걸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포텐셜이 있었어. 스피킹을 안 하다가 생전 처음 하니까 본인 스스로는 지금 앞이 캄캄한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물론 지금은 많이 조금 엉망진창이지만 발음이라는 것은 집중하면 고쳐질 수 있는 거고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 필요는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자신 있게 지르고 와라. 시험장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초반에는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다. 그래도 도전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되고 스스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보셨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4번 보신 거예요. 솔직히 한두 번 보고 나서 결과 나오면 그래 이게 내 끝인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분이 시험을 더 본 거야. 비싼 시험이라 큰 결심을 하신 거지. 여기 점수 보이시죠? 야, 소름이 돋는 거야. 볼 때마다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원하시는 고득점을 받게 되셨어. 이래서 내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킹은 원래 느는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스피킹은 늘어요. 스피킹이 제일 솔직한 분야야. 하면 늘어요. 계속 조금씩 늘어요. 이게 내 마음속에 내공으로 계속 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피부로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끝까지 멱살 잡고 가는 거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될까요 선생님? 이러지만 된다니까. 이분도 성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저에게 표해 주시더라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난 눈물 나더라고. 이분이 막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막 이렇게 1대1로 테스트를 봐도 잘 안 되고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훌륭한 점수 받으셨어. 그래서 저는 하하하 호호호호, 네 여러분 괜찮아요. 쉽지 않으셨어?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귀한 자식인데 내가 뭐라 안 할게요. 난 그럴 순 없어. 제 동생이 대학생이에요. 다 제 동생 뻘이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끌고 갈게. 소리 꽥꽥 지르면서 인상 쓰면서 여러분들 끌고 갈게요. 내가 끌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페달을 밟아주세요. 그러면 가속이 붙어요. 오늘 주말반 어떤 분은 막 할머니처럼 스피킹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That's for 할머니예요? 할머니냐고요? 막 내가 이래. 그러면 아니요 이래. 용기. 용기. 스피킹은 용기. 그냥 뻔뻔합니다. 철판 깔고 그냥 막 지르는 거야.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름을 말하고 싶네. 진짜 누군지 알죠? 또 수다 떨면서 밥 좀 먹었습니다. 오늘 밥 먹기 전에 차 갖고 나가서 또 손세차도 좀 하고 왔고, 차가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하루를 마감하네요. 세상이 참 각박해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쟤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TV에는 부정적인 뉴스들만이 넘쳐나고 자극적인 것들로 넘쳐나고, 남들이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뭔가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돼요.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어떤 누구의 삶을 똑같이 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Just keep doing consistently what you have been doing,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쉬시고 에너지 충전을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만 수다 그만 떨고 가보겠습니다. 안녕.